해리스 부통령이 러닝메이트로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지명했습니다. 뉴욕 증시 폭락 뒤 개장한 아시아 증시가 사상 최대 수준의 반등을 보이며 되살아났습니다. 대법원이 트럼프 성추행 입막음 선고 재판 연기를 기각, 9월 18일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뉴욕주 불체자들이 주와 지방정부에 지난 2022년 31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6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이 자신의 러닝메이트를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로 확정했습니다. 오늘 오전 미 대선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이 자신의 부통령 후보인 러닝메이트를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로 확정했습니다. 월즈는 1964년생으로 네브라스카주 웨스트 포인트에 태어났습니다. 1981년 주 방위군에 입대해 24년을 복무했으며 부친은 6.25 전쟁 참전 용사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부친의 뒤를 따라 17세 때부터 비상근 주 방위군으로 24년간 복무하는 등 정치인으로서 대중 친화적이고 득표 친화적인 이력을 쌓았습니다. 월즈는 공립학교 지리교사, 풋볼 코치로도 일한 경력이 있으며 1994년 그의 동료 교사인 구엔 위플과 결혼한 뒤 배우자의 고향인 미네소타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월즈는 2006년 미네소타주 하원의원 선거에 출마, 이후 내리 6선을 했습니다. 2018년과 2022년에는 주지사 선거에 출마해 승리했습니다. 연방 하원의원 시절에는 총기 관련 권리와 이스라엘, 송유관 건설 등을 지지한 투표 이력으로 인해 당내 온건파로 평가됐지만 주지사로서 낙태, 유급휴가 보장, 학생들에 대한 보편적 무상급식, 총기 구입자에 대한 이력 심사 등의 문제에서 분명한 진보 성향을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월즈 주지사는 오늘 오후 대선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주에서 열리는 유세를 시작으로 경합주 동반 유세에 나설 계획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가 2년여 만에 최대 폭락을 기록한 가운데 아시아 증시는 사상 최대 수준의 반등을 보이며 되살아났습니다. 한국 시간 5일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던 한국 증시 코스피와 코스닥은 6일 하루 만에 3% 넘게 반등했습니다. 코스피는 전일보다 80.60포인트 3.3% 올랐고 코스닥은 41.59포인트 6.02% 급등했으며 장중한 때 코스닥은 급격한 상승에 따라서 거래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증시도 어제 니케이 225 지수가 전날보다 10.2% 상승하며 전날 하락분을 대부분 만회했으며 이 같은 상승폭은 사상 최대 하락에 이어서 사상 최대 상승으로 하루새 두 가지 기록을 세울 정도로 극도의 혼란 장세가 연출됐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2.5% 이상 하락한 뒤 그 뒤에 열린 아시아 증시가 뉴욕 하락세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다시 반등함으로써 아시아 증시가 미국 고용 지표에 과도하게 반응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미국 시장에 대한 평가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등 아시아 증시가 과도하게 반응했다며 한국 경제는 대외 충격에 따른 시장 변동에 대해 충분한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용시장 냉각에 이어서 증시 폭락 사태가 빚어지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또다시 금리 인하의 적기를 놓쳤다는 실기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고용시장의 열기가 식고 있다는 지표가 속출함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말 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동결시킴으로써 결국 연준 정책에 실망한 주식 투자자들의 투매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지금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늦을 수도 있다는 비판이 속출하고 인플레이션은 둔화되고 고용시장은 냉각되고 있음이 명백함에도 조금 더 지켜보겠다며 금리를 동결함으로써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파월 의장이 통화정책에 있어 적절한 시기를 놓친 것이 이번 한 번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파월 의장이 팬데믹 때 인플레이션이 극심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이어서 이번에는 정반대 상황에서 또다시 실기론이 일며 이제는 무능하다는 비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팬데믹 때 미국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았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조짐이 없다는 말만 계속하다 1년 정도 지난 뒤에야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고 결국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너무나 급격하게 금리를 올렸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처럼 경제 지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며 적절한 시기에 이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함에도 무조건 기다리며 지켜보자는 입장만 견지하며 책임 있는 행동은 취하지 못해 통화정책의 수장으로서 적합하지 못하다는 평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고용시장의 급격한 악화로 미국을 비롯한 세계 증시가 폭락하면서 경제 문제가 대선판을 흔드는 초대형 변수로 부상했습니다. 아시아 증시 폭락에 이어서 어제 뉴욕 다우존스 지수가 1034포인트, 2.6% 하락하고 나스닥 지수는 3.43%, S&P 500 지수는 3% 하락하는 등 대폭 하락세가 연출됨에 따라서 대선판에서 책임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부상에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권자들은 선택할 수 있다며 트럼프의 번영이냐, 카말라의 붕괴와 2024년 대공황이냐라는 글을 올리며 해리스 부통령 책임론을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식시장이 붕괴하고 있고 고용수차는 끔찍하며 우리는 제3차 세계대전을 향해 가는 판에 우리는 역사상 가장 무능한 지도자 2명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오후 경기 침체에 따른 공포를 유발할 수 있는 글을 최소 10차례 이상 SNS에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해리스 부통령은 현재 경제 문제는 자연스럽게 집권 세력, 특히 바이든 대통령과 자신에게 책임이 돌아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곤혹스러워하며 위기 탈출 전략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7월에 일자리 창출 등 고용 지표만으로 경기 하강을 예단할 수 없다며 경제 낙관론을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 국민을 설득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진단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광범위한 대통령 면책 특권 인정을 빌미로 성추행 입막음 사건 선고 연기를 요청했으나 연방법원은 9월 18일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행 입막음 의혹 사건 선고를 대선 이후로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기각했으며 함구령을 취소해달라는 요청 또한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공화당 전당대회 직전인 7월 12일 선고에서 9월 18일로 약 2달간 연기됐던 성추행 입막음 의혹 사건 선고 공판은 예정대로 9월 18일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추행 입막음 의혹 사건과 관련해 뉴욕주 뉴욕 카운티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5월 30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34개 혐의가 모두 유죄라고 판결했었습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이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는 면책 대상이라고 규정을 하고 하급법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위가 공적 행위인지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연기됐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그동안 줄곧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놓았지만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결정되면서 해리스가 부상한 국면에서 트럼프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놨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정치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1심 판사인 후안 머천 판사와 검사와 증인, 배심원 등에 대한 비방을 일삼다 함구령을 받았으며 뉴욕주 항소법원에 함구령 해제를 요구했다 기각되고 이번에 대법원에서도 그 같은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제 한 유튜버의 생방송에 출연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방송 도중 시청자들로부터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과 롤렉스 시계를 선물로 받아 선거자금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논란을 유발하기로 유명한 미국 게임 스트리머 아딘 로스가 5일 자신의 개인 방송에 출연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테슬라 사이버 트럭과 롤렉스 시계를 선물로 주는 장면을 방송에 내보냈습니다. 특히 사이버 트럭은 지난달 유세 중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격 후 귀에 피를 흘리며 오른손 주먹을 높이 치켜드는 모습을 찍은 사진으로 랩핑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믿기지 않을 만큼 좋다고 말했으나 이어 로스와 함께 차에 타 내부를 둘러봤습니다. 그러나 뉴욕타임즈는 사이버 트럭과 롤렉스의 가격이 선거당 $3,300로 정해진 개인 선거 기부액의 연방 한도를 훨씬 넘어선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대변인은 우리 캠프는 연방선거위원회에 선물 처리 방법에 대한 지침을 구하기 위해 자문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당 방송은 약 50만 명이 동시에 시청, 우파 성향 젊은 잠재적 유권자 수백만 명에게 다가가는 기회가 돼 방송 자체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겐 선물이나 다름없다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지난 2022년 뉴욕주 거주 불법 체류자들이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납부한 세금이 31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전국 50개 중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영리 단체 세금과 경제정책연구소가 발표한 불체자 세금 납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뉴욕주 거주 불체자가 뉴욕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납부한 세금은 31억 달러로 전국 3위, 뉴저지주 거주 불체자는 13억 달러로 6위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주가 85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텍사스주가 49억 달러, 플로리다주가 18억 달러, 일리노이주가 15억 달러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불체자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주정부에 납부한 세금 총액은 373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외에도 594억 달러를 연방정부에 사회보장세와 소득세 등으로 납부하는 등 불체자가 납부한 전체 세금은 867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특히 이 연구소는 불체자들이 합법 신분을 취득할 경우 이들이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납부하는 세금 총액은 443억 달러로 현재보다 70억 달러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불체자들이 뉴욕주에 납부하는 세금은 현재 31억 달러에서 39억 5천만 달러로 급증하고 뉴저지주 역시 13억 달러에서 16억 6천만 달러 정도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한편 2022년 기준 미국 내 불체자들은 1인당 8,889달러를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방정부에 납부한 것으로 분석됐고 이들은 소득의 약 26.4%를 세금으로 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달 19일부터 약 일주일간 계속된 항공 대란과 관련해 가장 많은 항공편이 취소된 델타 항공과 원인 제공자로 알려진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델타 항공 측은 클라우드 스트라이커의 업데이트 실패로 인해 매출 손실이 5억 달러에 달하며 수천 편의 항공편 취소로 경비 손실을 초래했다며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측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델타 항공은 미국 항공사 중 가장 큰 운항 차질을 빚어 6일간 6천 평 이상의 운항이 취소되면서 약 50만 명의 승객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델타 항공은 피해 배상을 위해 유명 로펌인 보이스 슐러 플렉스너를 선임하는 등 본격적인 소송 준비에 돌입했으며 조만간 소송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자사 책임은 1,000만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며 델타 항공 측이 자체 전산 시스템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항공 대란을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는 계약상 당사 책임은 수백만 달러로 제한돼 있다며 특히 우리가 델타 측의 현장 지원을 제안했지만 델타 측은 이에 대해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최대 검색 엔진인 구글이 연방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독점금지법 위반 사실이 인정돼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어제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구글은 독점 기업이며 구글은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불법을 저질렀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구글이 스마트폰에서 기본 검색 엔진으로 채택되기 위해서 아이폰 체제를 운영하는 애플과 안드로이드 체제를 운영하는 업체들에게 각각 수십억 달러에서 수백억 달러를 지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지급한 돈은 모두 260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다른 경쟁업체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성공적으로 차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구글은 시장 지배력을 불법적으로 남용하고 공정한 경쟁에 제한을 가했으며 이를 통해 자신들의 광고 가격을 지속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어제 구글의 독점 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만 판결했으며 구체적 처벌과 배상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 심리를 통해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연방 법무부는 미국 국민의 역사적 승리이며 아무리 큰 회사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고 환영한 반면 구글 측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인 돌체앤가바나가 한 병에 99유로인 반려견용 향수를 출시했습니다. 돌체앤가바나는 발망과 파코라방의 향수를 만든 적이 있는 파리의 유명 조향사가 개발한 반려견용 향수 페페를 선보였습니다. 이 향수의 페페라는 이름은 돌체앤가바나 설립자인 도메니코 돌체의 반려견 중 한 마리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향수 개발에는 명조향사와 수의사, 동물 행동 전문가, 애견인 등이 참여했으며 안전성 검사와 수의사들의 승인도 받았다고 돌체앤가바나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의사들은 반려견 향수는 부유층이 새로운 소비처를 찾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주 최대 한인은행에서 이제 아시아계를 대표하는 은행으로 도약하는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Bankers, Experts, Neighbors 뱅크 오브 호프가 지원합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해 말 중국산 철강 제품 2개 품목이 한국을 우회해서 미국에 수출됐다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화웨이, 바이두 등 중국 반도체 업체들이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에 대비 삼성전자의 고대역폭 메모리를 미리 사모으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유명 통계학자이자 정치 분석가인 네이트 실버가 자신의 대선 예측 모델을 적용한 결과 해리스 부통령이 45.5로 44.1%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꺾고 대통령에 당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오는 10월 28일부터 인천과 샌프란시스코 노선을 주 3회로 증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노선은 주간 총 10편으로 증편됩니다.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거론된 이후인 지난달 27일부터 SNS에 해리스를 살해하겠다는 글을 20여 차례 올린 것을 비롯 유명인들에 대해 수천 차례 살해 협박을 한 66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지난달 28일 포트리의 한 아파트에서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총에 사살된 한인 여성은 26세 이모 씨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지난 4일 인천에서 몽골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난기류로 인해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면서 승객 10여 명과 승무원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난달 뉴저지주 신규 유권자 등록자가 22,548명을 기록, 2020년 10월 이후 월별로 최다를 기록하는 등 대선 열기 고조에 따라 유권자 등록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72도, 밤 최저 기온은 67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58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3분입니다.
이상으로 8월 6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